근데 인플레이션 2.5%로 하면 너무 작다. 현실적으로 4%다라고 하면 얼마 필요하냐? 790만 원. 이 35세 직장인은 60세가 되면 월 한 79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0.2개를 미리 보유해 놓고 매월 커피 한 잔 안 사 먹는다 치고 30만 원씩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사 모은다면 0.43개 정도가 모아지네요. 60세 때. 그러니까 60세가 됐을 때 0.4개 정도만 들고 있어도 그 이후 30년 동안 충분히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호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은퇴를 할 때 이제 각 사람마다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은퇴 준비를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아직 많이 없으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뭐 당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은퇴를 위해서 삼성전자 몇 주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하이닉스 몇 주를 갖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는 또 잘 계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몇 개도 혹자에게는 비트코인 몇 개를 보유한다는 게 되게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또 혹자에게는 또 그렇지 않아서.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개념이 좀 적용이 되긴 합니다. 개수 단위로. 그래서 그거 좀 나눠볼 거고,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분을 좀 만났는데요. 그분은 40대 후반이에요. 47세 정도. 그 초등학교 교사신데 한 20년 정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 40대 후반이 되면 어디에 지출이 되게 많아요? 학비에 되게 지출이 많거든요. 저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학비에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모으는 금액은 또 저축은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60대, 62세가 정년이잖아요. 그래서 은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15년 뒤 은퇴를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은퇴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심지어 가장 안정적인 직업 중에 하나인 이제 교사들도 그런 생각을 좀 느끼게 되고, 근데 약간 막연하게 또 생각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15년이라는 시간도 남았고 대략 얼마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최근에 제가 어떤 또 모임에서 그분은 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좀 알고 하신데, 제가 역으로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은퇴를 만약 준비를 한다면 몇 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막 계산을 해보더니 한 10개 정도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5년 뒤, 10년 뒤 기준이라 하더라도 좀 이게 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각각의 나이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이나 뭐 월소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얼마씩 모아서 몇 개를 언제까지, 이런 관점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게 계산을 우리가 볼 때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은퇴 시점에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 요거 한 가지 되게 중요하고요. 은퇴 시점에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할까. 또 하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아야 되냐, 또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모으기 위해서, 몇 개의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을 사야 되냐, 이런 개념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노후 은퇴를 할 때 연금이란 게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개인연금을 들어서 노후 준비하는, 이 연금으로 노후가 대체되는 금액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은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모아야 되냐, 이렇게니까요. 그럼 몇 프로 정도를 빼야 되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 비중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일할 때 벌던 돈, 은퇴하기 전에 일할 때 벌던 돈의 몇 프로를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느냐, 이 이제 율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있을 때 쭉 500만 원 벌다가 은퇴 후에 소득이 없잖아요. 그때 연금으로 이제 2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이 소득 대체율은 50%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어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은퇴하면 연금은 47% 수준, 이게 소득 대체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OECD 국가 공고치보다 한 20% 정도 낮다, 이 얘기입니다. 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OECD 국가보다 덜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47%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47% 정도의 소득 대출을 갖고 있다, 이건데,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몇 프로 정도를 이제 연금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뭐 은퇴 전과 은퇴 후에 만약에 똑같은 삶의 수준을 영위를 한다면 은퇴 전의 소득과 비슷한 돈이 필요하겠죠? 결국 47%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연금이 채워주는 거고 절반 정도는 자기가 이제 은퇴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47%는 이 개인연금까지 알차게 챙긴 사람들 기준이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근데 그것까지 잘 안 챙긴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서 연금이 노후 은퇴 후의 생활비의 한 30% 정도를 커버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이를 한 35세 이제 직장인, 한 47세, 아까 맨 처음 오프닝 때 얘기 드렸던 47세의 교사, 20년 정도 하신, 그리고 한 55세의 기업 임원, 이렇게 세 가지의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텐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35세 직장인입니다. 35세 직장인들은 보통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막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건데, 보통 한 결혼이 이제 3에서 5년 차 정도 되시고, 그러니까 자녀가 1명 정도 있겠네요. 그리고 맞벌이 많이 하시겠죠, 이때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도 한 3에서 5년 차 정도 되실 거고요. 직장 내의 어떤 지위는 한 대리에서 과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봉 한 5천에서 7천 정도. 맞나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인데, 이런 35세 직장인의 재무 상태를 한 줄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빡빡한 시기다. 그러니까 버는 돈은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늘긴 늘었는데 돈이 안 늘어나는 시기이긴 해요. 왜냐면은 지출이 뭐가 또 있냐면, 결혼을 했으니까 뭐 집 마련을 했으면 주택대출에 이자나 원리금이 들어갈 거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차도 갖고 있으니까 차 할부도 들어갈 거고, 보험료 이제 나가죠. 그리고 애가 유치원생 정도 되면 이제 교육비, 유치원비, 뭐 학원비 막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체로 요 나이 때는 유동 자산들이 좀 별로 없긴 해요. 그러니까 자산 대부분이 좀 묶인 자산들이에요. 뭐냐? 전세나 자가, 또는 이제 직장 다니면 이제 퇴직연금, 오랫동안 묶인 자산들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요 때는 아무래도 노후 준비를 얘기한다는 게 되게 멀게 느껴지죠. 노후 준비 너무 멀다. 당장 현재 좀 부담이 크다. 저도 35세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고, 뭐 대리 과장 요때였으니까 별로 뭐 통장에 그렇게 여유 자금이 많이 남아있던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쓰고 약간 좀 돈 있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보다 다음 달 카드 값이 더 중요한 시기, 미래 소득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요새는 뭐 AI 때문에 직무가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또 고민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시기는 이제 운영 자금은 적지만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시도해보는 시기긴 합니다. 그래서 코인도 해보셨고, 뭐 주식 ETF도 해보고, 뭐 내 집 마련하면서 또 부동산 투자도 해보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어렵냐면, 이제 꾸준하게 우리 채널에서 말하는 적립식,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를 하기가 되게 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계속 끊겨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뭐 좀 모아서 하려다 보면 출산, 돈 나가고, 뭐 결혼 안 하는 사람 결혼, 그다음에 회사 요즘 한 직장 꾸준히 안 다니잖아요. 뭐 이직하면 또 돈 나가고, 그때마다 DCA 중단된다. 요런 상황이 한 30대 중반의 직장인들의 좀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에 사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25년이 남은 시간이잖아요. 25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복리의 마법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구간. 이따 비유 나오겠지만 이 55세 분들한테는 이 복리가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적고요. 이때는 복리가 엄청 많이 쌓일 수 있는데, 처음 1, 2, 3, 4, 5년은 별로 쌓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 5에서 10년은 정말 가파르게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시기다. 그래서 요 35세 직장인을 두고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설계 계산기인데 요거는요, 네이버에서 비트 세이빙 계산기라고 쳐도 되고요. 이렇게 쳐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앱에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트 세이빙 계산기 쳐서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은퇴 설계 시뮬레이터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적립식 투자 시뮬레이터도 있고 수학하기 약간 일정 수익률 목표가 되면 매도를 하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시뮬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35세잖아요. 35세니까 25년 뒤잖아요. 25년 뒤에 이 35세 직장인이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냐? 요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35세 직장인이 60세가 됐을 때 얼마 필요하냐?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35세, 25년 뒤죠. 현재 이제 기준에 은퇴했을 때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290만 원이니까 그거 기준으로 해서 25년 뒤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2.5%로 하면 너무 작다. 현실적으로 4%다라고 하면 얼마 필요하냐? 79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790만 원. 이 35세 직장인은 60세가 되면 월 한 79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모아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 커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이 그래도 한 뭐 40% 중반대 커버를 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연금이 한 전체 은퇴 생활비의 30% 정도를 커버해 준다라고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70% 정도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모으니까 1,300을 입력을 하면 전체 700 몇십만 원에서 한 513만 원 정도의 은퇴 시 월 생활비를 비트코인을 모아서 커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5세 직장인이 한 달에 한 30만 원씩을 모은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30만 원. 자, 그러면은 매월 투자를 얼마에 할까요? 30만 원이니까 200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연간 성장률 있잖아요. 요게 이번에 이 비트 세이빙 계산기가 업데이트 되면서 반영한 기준인데 우리 기존에는 뭐 연평균 성장률 뭐 15%, 20%, 30% 이렇게 직접 입력을 했는데 요거는 파워로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우는 앞으로 10년간의 비트코인 성장률, 그리고 10에서 20년간의 성장률, 20에서 25년 동안 성장률, 이렇게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이제 평균 성장률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걸 가정해 있는 하나의 모델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모을 수 있는 비트코인 25년 동안 모으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잖아요. 0.16비트인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4% 룰을 적용하거든요. 4%를 적용하면 은퇴 시 필요한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로 우리가 가정해 봐야 되는 게 그 좀 보수적으로도 좀 하나 넣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입력에 아까 파워로우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 연평균 23%씩 25년 동안 성장하는 거니까 좀 긍정적인 수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5년이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15%로 넣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S&P 500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초반대니까요. 이 15% 넣어보면 보수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세가 한 달에 30만 원씩을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서는 은퇴 시점에 월 생활비를 지금 아까 이제 연금 30% 커버하고 나머지 513만 원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4% 룰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요. 은퇴 시 모은 자금의 4%를 매년 찾아서 월 생활비로 인출한다 가정했을 때 513만 원에서 290만 원밖에 안 모아지는 거예요. 290만 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넣게 되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금액을 뭐 50만 원, 또 70만 원 올리기에는 아까 35세가 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하고 그거를 25년 동안 꾸준히 한다? 굉장히 챌린지 있는 수준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30만 원씩을 그냥 커피 한 잔을 안 마시고 꾸준히 모은다 했을 때 지금 0.2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요 정도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유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 룰을 적용하더라도 딱 100%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을 사는데 0.2개는 지금 미리 정도 확보를 해두는 이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파워로우 모델로 하면은 충분히 남는데 파워로우 모델은 이제 25년 동안 연평균 23%씩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긍정적일 수는 있거든요. 이 장기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15%좀 보수적인 이제 성장률을 넣으면 요렇다. 요거를 제가 35세 직장인 경우에 여기 표로 한번 해놨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시뮬레이션 한 거를. 현재 나이가 35세고 은퇴 나이가 60세인데 은퇴 후 월 생활비는 78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연 4%씩 인플레이션 감안된다고 했을 때 25년 뒤잖아요. 근데 연금으로 커버하는 게 한 30% 되니까 실제로 연금 이외에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은 한 530만 원 정도 되고 그 530만 원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해보면 0.2개 정도는 미리 조금 보유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0.2개면은 얼마인가요? 0.2개는 한 2천만 정도 되네요. 0.2개를 미리 보유해놓고 매월 커피 한 잔 안 사 먹는다 치고 30만 원씩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사 모은다면 몇 개가 모아지냐? 0.43개 정도가 모아지네요. 60세 때. 그러니까 60세가 됐을 때 0.4개 정도만 들고 있어도 그 이후 30년 동안 충분히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우리 35세 케이스를 좀 길게 다뤄봤는데 그 2부에서는 이제 47세의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55세의 이제 기업 임원 이렇게 이어서 나눈 걸 가지고도 한번 제가 그 사람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